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을 배신한 이준석의 충격적인 세 가지 이유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배신한 이준석의 충격적인 그 세 가지 이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측근들은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하든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를 배신한 이준석의 기괴한 현상들이 매일 드러나고 있지요. 1월 1일 현충원에서 얼마나 이준석이가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또한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한 성상납 관련, 또한 송영길과 그의 지인인 김상진과의 금전거래 커넥션, 고로 우리 국민들과 보수파 유권자들은 이준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철저하게 뿌락지로 길러진 이준석이를 내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하다하다 김어준까지 이준석이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이준석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권에서 이기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매일매일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고 있지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짓일까요? 이번에 드러난 소식도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준석이가 있으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권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주간조선은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반드시 사퇴가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준석이가 이 윤석열 후보를 등 돌린 배신한 그 세 가지 충격적인 소식의 본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상처를 입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없기에 결국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우세하지만 같이 가기 힘들다는 인식도 더 확대되고 있다. 당연히 치고 가야죠, 이준석을.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던 윤석열 후보부터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누구든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며 이준석 대표를 향해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며 윤석열 후보를 거들었다. 이날 발언은 이준석 대표의 잦은 언론 인터뷰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준석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준석 대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당대표 신분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준석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은 그의 장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2030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한 충정으로 내부 비판을 위한 총대를 맸다는 시각이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것에 대해 그 비판성에 대해 그러한 발언으로 피로감이 쌓이면서 이제는 내부 총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재명 후보 측이 이
떠들지 못한다라고 마치나 본인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저격을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한바탕 발칵 뒤집어졌었죠. 당 안팎에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우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홍준표 위원 쪽으로 기울었다고 윤 후보 측에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당 대표는 홍준표 위원을 밀었다고 봐도 된다라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가 막판까지 홍준표 위원의 승리를 예상했고 둘 사이의 소통도 원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새시대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커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준석이는 철저하게 홍준표를 밀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한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 지방선거를 통해 당의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는데 새시대위원회가 정권 교체 후에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이준석 자신이 패싱 당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시대위원회의 위원장에 윤희숙 전 위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 이준석이는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사실상 6월달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것이 막혔다라는 이야기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의 체면을 세워졌으면 그래도 나을 뻔했는데 여기에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영입으로 완전히 이준석이가 무시당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페미니즘 그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영입을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신지혜의 등장에 이준석이가 뭐다?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이 정말 잔머리 정치로 스스로 공포에 질렸다는 거지요. 지난달부터 여의도를 떠들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리 위형 문제도 갈등을 증폭시킨 요소로 꼽힌다. 이준석 대표의 비리를 입증할 이른바 증거 서류까지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갈등에 올라타면서 당이 더욱 갈라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삼선의 김태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발 가벼운 언행을 버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으나 삼선의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죽이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당내 기류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이준석 대표를 공개 옹호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배신한 세 가지의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그러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공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 새시대위원회로 막아버리니 안 됐고, 또 사실상 홍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홍준표를 밀었는데 윤석열이 되니 안 되고, 세 번째는 신지의 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영입, 그 영입으로 본인 스스로가 입지가 약해질 것 같으니 이제는 대놓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의 선대위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간 조선의 이 기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세로 연구소가 터트린 성상납 관련 송영길과 그의 지인인 김상진과의 카이스트 관련된 금전 거래, 이런 것들은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을 방어해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죽이기를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가 가세현에게 줬다라고 하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어찌되었든 이번 소식에서 드러난 사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준석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